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어가 미국의 외국어 교육에서 상위 5위권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버드 출신의 언어학자는 처음 언어학 분야에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 언어학자가 한글의 비밀을 알아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대미문의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의 아시아 학과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샬럿이라고 합니다. 학부는 고려대에서 언어학과 정치학을 공부했고 하버드에 가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언어학으로 그것도 한국어학 마쳤고요. 한국어를 30년 넘게 배우고 있고요. 30년째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의 그 충격적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이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었죠. 그때 저는 비교언어학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세계의 다양한 문자를 연구하다가 우연히 한글을 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이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은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까?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걸까? 의심도 많이 했죠. 그런데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공부하면서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말 그대로 입이 떡 벌어졌달까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글 수업을 들었을 때였죠. 교수님이 칠판에 기역을 크게 쓰시더니 이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탁 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완전히 한글의 매력에 빠져버렸죠. 지금은 제가 그때의 교수님 자리에 서서 학생들에게 같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역이 혀의 모양을, 미음이 입 모양을 본떴다고 설명할 때마다 학생들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히읗 자음을 설명할 때가 제일 재미있어요. 이건 목구멍에서 나오는 김을 형상화한 거예요 라고 하면 어김없이 누군가 하하하 하고 웃음을 터뜨리거든요. 한국어의 또 다른 매력은 그 섬세한 표현력이에요. 웃다라는 단어 하나만 봐도 그렇죠. 방긋, 빙긋, 킥킥, 하하, 호호. 그 상황과 감정에 따라 이렇게나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한 학생이 교수님, 영어로는 그냥 스마일이나 라프 뿐인데 한국어는 마치 감정의 팔레트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의성어와 의태어를 가르칠 때면 교실이 완전히 놀이터가 돼요. 쿵쾅쿵쾅, 아장아장, 폴짝폴짝. 학생들이 직접 소리를 내고 동작을 해가면서 배우거든요. 한 번은 수업 중에 즉석에서 의성어 연극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감정 표현을 가르칠 때도 정말 재미있어요. 짜증나, 뿌듯해, 답답해. 이런 감정 표현들을 설명하면서 저도 새롭게 깨닫는 게 많거든요. 특히 아싸라는 말을 가르칠 때는 항상 웃음이 터져요.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따라하는 통에 복도에서도 아싸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 중 하나는 한국어의 리듬 수업이에요. 판소리부터 시작해서 최신 케이팝까지 한국어가 가진 독특한 리듬감을 보여주는 거죠. 학생들이 특히 좋아하는 건 사자성어를 랩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일석이조를 비트에 맞춰 외우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한국어의 리듬을 체득하게 되거든요. 가끔은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교수님, 한국어를 배우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벅차올라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창이니까요. 그리고 한글은 그 창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보석 같은 문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1980년대를 떠올려보면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그때만 해도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학생이 거의 없었거든요. 첫 수업을 시작했던 날, 작은 강의실에 고작 3명의 학생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모두 한국계 학생들이었죠. 제가 처음 한국어 강의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잊히질 않아요. 한국어요? 누가 배우려고 하겠어요. 심지어 한 동료 교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차라리 다른 언어를 가르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하하, 지금 그 교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하실까 궁금하네요. 90년대 후반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죠. 한 학기에 한두 명씩 늘어나는 정도.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K-드라마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2002년쯤이었나? 한 학생이 찾아와서는 교수님, 겨울연가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드라마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언어를 배우겠다고. 근데 그게 시작이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교육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더 이상 문법 중심의 딱딱한 수업이 아닌 살아있는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드라마 대본을 교재로 만들고 K-팝 노래로 발음을 연습하고 학생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재미있었던 건 한국 드라마 상황극 수업이었어요.
학생들이 직접 드라마 속 장면을 연기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거죠. 한 번은 커피 프린스 카페 장면을 재현했는데 정말 진지하게 연기하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하면서요. 요즘은 정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제가 얼마 전에 새학기 수강 신청 현황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국어 초급반이 개설 5분 만에 마감된 거예요. 심지어 대기자 명단이 수십 명. 이래서 제가 농담 삼아 저희 한국어과의 명예교수님이시죠라고 말하곤 해요. 학생들의 학습 동기도 정말 다양해졌어요. K-팝 팬부터 한국 기업 취업 준비생, 한국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까지 각자의 목표와 꿈을 안고 찾아오는 거죠. 얼마 전에는 한 학생이 한국의 게임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뿌듯할 때는 졸업생들의 소식을 들을 때예요. 교수님, 저 이제 한국 회사에서 일해요.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이에요. 지금도 매일 아침 강의실에 들어설 때면 설레요. 오늘은 또 어떤 학생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어떤 재미있는 질문들이 나올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어를 가르쳐왔지만 아직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발견이에요. 1999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시작했어요.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을 설립한 거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처음 이 아이디어를 동료들에게 말했을 때 다들 미심쩍어 하더라고요. 교실에서 하면 되지. 왜 굳이 숲속에? 그걸로 운영이 될까? 하면서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언어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교실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아직도 기억나요. 첫 기수 학생들이 도착했던 날이요. 다들 불안해 보이는 얼굴로 캠프에 왔어요. 특히 한 학생은 제게 와서 교수님, 저 24시간 동안 영어 못 쓰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나중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교수님, 이제 영어로 말하는 게 더 어색해요. 하하, 우리 마을의 특별한 점은 모든 게 한국어로만 이뤄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이에요로 시작해서 밤에 안녕히 주무세요로 끝나는 거죠. 심지어 꿈도 한국어로 꾸는 학생들이 있다니까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한국식 일상 체험이에요. 예를 들어 김장 대축제가 있어요. 학생들이 직접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맛있어져요. 더 맵게 만들까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면서 실제 생활 한국어를 익히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정말 많아요. 한 번은 식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학생이 김치찌개를 먹다가 너무 매워서 물을 마시고 싶었나 봐요. 근데 물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났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석 마임을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 이거 하면서 물 마시는 신용을 하는데 다른 학생들이 먼저 물 주세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새벽 시장 체험도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실제 재래시장에 가는 거죠. 처음에는 다들 투덜거려요. 왜 이렇게 일찍 가요? 하면서요. 근데 시장 상인들과 실제로 흥정도 해보고 따뜻한 호떡도 사 먹고 나면 그게 다 잊혀지더라고요. 제일 뿌듯할 때는 학생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예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하나도 겨우겨우 하던 학생들이 한 달 후면 한국어로 노래방도 가고 장보기도 하고 택시도 잡아타요. 얼마 전에는 한 학생이 드라마 대본을 외워서 연기까지 했다니까요. 물론 힘든 점도 있어요. 24시간 운영하는 거다 보니 체력적으로 많이 지칠 때도 있고요.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야외 활동이 어렵기도 하죠. 하지만 학생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그런 어려움은 다 잊혀져요. 이제는 숲속의 호수가 세계적인 모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몰입형 언어마을을 만들고 싶다고 문의가 오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발견이에요. 그리고 이 여정을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네요. 제 연구실에 특별한 녹음 하나가 있어요. 1920년대에 태어나신 할머니의 육성이 담긴 거예요.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깨달았죠. 우리말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거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죠. 그곳 할머니들이 쓰시는 말씀에서 100년 전 우리말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마치 타임캡슐을 발견한 것 같았달까요? 그래서 시작한 게 구술 역사 프로젝트예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의 말씀을 녹음하는 거죠. 제주도의 해녀 할머니부터 강원도 산골 마을의 할아버지까지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재미있었던 건 제주도에서의 경험이에요. 해녀 할머니께서 물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제주 방언의 진수더라고요. 물소중이 물수건,
태왕물에 뜨는 도구 같은 단어들. 그 하나하나가 다 제주의 역사를 담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강원도 산골 마을에 갔었는데 거기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9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배웠던 동요를 불러주셨거든요. 그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노래 속에 우리 언어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디지털 방언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전국 각지의 방언을 녹음해서 온라인 지도에 담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클릭하면 그 지역의 실제 방언을 들을 수 있게요. 학생들이 특히 좋아해요. 마치 언어로 전국 여행을 하는 것 같대요. 가장 보람찬 건 이런 연구들이 실제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언 연구를 통해 발견한 재미있는 표현들을 수업에서 소개하면 학생들의 호기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왜 이 지역에서는 이런 말을 쓰게 됐을까요? 하면서 스스로 연구하기 시작하죠. 물론 어려움도 있어요. 시간과의 싸움이니까요. 해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서 소중한 언어 자산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더 바빠졌어요. 주말에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녹음하고 기록하고. 하지만 이 일이 정말 즐거워요. 왜냐하면 우리말의 역사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어제는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처음 듣는 재미있는 단어를 발견했는데 그때의 그 설렘이란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 기뻤어요. 이제는 제 제자들도 이 연구에 동참하고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방언을 연구하고 구술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가끔 제자들이 보내오는 녹음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져요. 우리의 언어를 지키고 연구하는 일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니 정말 감격스러워요. 요즘 제 연구실에 매일같이 새로운 이메일이 쏟아져 들어와요.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브라질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넘쳐나고 있죠.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다니. 특히 재미있는 건 나라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베트남 학생이 저한테 이런 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 저는 삼성전자에 취직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프랑스 학생은 K-pop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도한 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같은 한국어를 가르치더라도 학생들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거죠. 비즈니스 한국어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실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쓰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는 드라마나 K-팝을 활용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학생이 취업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식 존댓말이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과장님한테는 뭐라고 해야 해요? 부장님한테는요?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즉흥적으로 회사 롤플레이 수업을 만들었죠. 교실을 작은 회사처럼 꾸미고 학생들에게 각자 직급을 정해줬어요. 덕분에 그 학생,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온라인 교육도 시작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더 활발해졌죠.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온라인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언어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근데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전 세계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만나서 한국어로 대화하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진정한 세계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큰 고민은 교사 양성이에요.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전문 교사가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시작한 게 글로벌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에요. 전 세계 각지에서 현지 교사들을 양성하는 거죠. 특히 자부심을 느낄 때는 제 제자들이 각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모습을 볼 때예요. 얼마 전에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글로벌 한국어 학습자 네트워크를 만든 거죠.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베트남 학생이 브라질 학생을 도와주고 프랑스 학생이 인도네시아 학생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뿌듯해져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말이 이렇게 세계적인 언어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하고요. 30년 전만 해도 변방의 작은 언어였던 한국어가 이제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열기를 지속 가능한 교육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매일 밤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만 이런 고민이 행복해요. 우리말이 세계와 만나는 순간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제 연구실 책상을 보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디지털 녹음기, 각국의 한국어 교재, 학생들의 연구 자료들, 이것저것 너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제 아내는 농담으로 당신은 연구실에서 살아요? 라고 할 정도예요.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최근에 가장 열중하고 있는 건 글로벌 한국어 교육 표준 개발이에요. 전 세계 어디서 한국어를 배우든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보람된 순간은 제자들이 새로운 연구 성과를 들고 찾아올 때예요. 얼마 전에는 한 제자가 AI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 제자가 연구실로 뛰어와서 교수님, 이거 봐요 하고 외쳤을 때의 그 설렘이란, 그 순간 저도 다시 학생이 된 것 같았죠. 앞으로의 꿈요? 한국어가 진정한 세계어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세계인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연구실 불빛은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아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거든요. 하지만 이 여정이 즐거워요.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만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윤이는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